지금부터 합니다. 전기. 줄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아마 이번 학기 오기 전에 작년 겨울부터 좀 우리가 처음 같이 들은 분들은 그때 전기를 한번 하긴 했죠, 그때는. 그래서 또 기억이 좀 까마득하죠. 그래서 기억도 되살릴 겸 뭘 하냐면은 내가 전기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한총리라고 들어봤어요? 자, 한총리. 한총리가 뭐냐면은 한 페이지로 총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중요한 것부터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공식들이 다들 있죠. 핵심 공식들을 이해를 하고 또 외우고, 물리도 공식은 다 외워줘야 돼요. 이제 외우고, 그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공식들은 또 증명하는 것들도 있죠. 이번에 또 증명하는 게 좀 몇 개 나왔네. 그래서 일단 공식 자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중요한 걸 먼저 다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다루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로 총정리를 이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가 공식이 있죠, 처음에. 뭐냐면, 첫째, F라는 게 있죠, F. 저 F인데 여기 첨자가 E입니다, E,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전기력이죠, 전기력. 맞죠? 이게 전기력이죠. 전기력, 힘은 벡터죠, 이렇게. 이 전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 그 다음에 전기력이 나오면 또 뭐가 있냐면은, 전기장이라는 게 있죠, 또, 전기장. 전기장. 에너지가 아니야, 전기장. 전기장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이거는 벡터죠, 벡터. 또 스칼라인 어떤 물리량이 있죠. 그게 뭐죠? 자, 그게, 여기다 적을게요. 요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 U랍니다. 보통 U로 씁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런데 또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면, 이게 뭘까요? 이게 전기 포텐셜, 그냥 전이라고 해요, 전이. 그러니까 출발은 요거부터 하죠. 요게 이제 이걸 뭐라면 우리가 이걸 전기력이라고, 전기력. 일렉트릭 포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이게 이제 이 전기장이 전기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기장. 그 다음에 또 요쪽을 우리가 뭐라냐면은 이걸 전기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V를 전기 그냥 포텐셜 에너지 뺍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이걸 전이 어디 많이 들어봤지, 전이. 전기는 이 네 개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전기가. 이 네 개의 관계입니다. 근데 얘들이 서로 관계가 있죠. 관계를 한번 지어줘 볼게요. 이 전기력은 뭐냐면, 전기력은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돼요. 전기장에다가 어떤 전하량, Q가 전하량입니다. 이 전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하.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하면 그게 뭐랑 똑같다? 전기력과 똑같아요. 이 공식이 진짜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이 공식이. F는 QE. 알겠죠? 이 공식 이해해야 됩니다. F는 QE. 잠깐만, 이걸 내가 일단 박스는 나중에 쓸게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그게 전기력과 똑같다. 이 Q를 이제 전하의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하는 또 뭐죠? 전하. 전기를 띠는 어떤 물체. 맞죠?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것. 걔들은 양이 있어요, 양. 우리 그 질량도 뭐야? 그 질량이라는 거 또 있죠? 물질의 고유한 성질. 그 전하량이라는 것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양이야. 퀀터티. 맞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전하하고 어떤 그 물질 질량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중력은 뭐라고 적습니까? 중력은 뭐라고 적죠? mg라고 적죠. mg. 이 전기력은 뭐다? QE야, QE. 비슷한 거야. 맞죠? 공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G가 E로 바뀌고 M이 Q로 바뀌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외워주면 쉽습니다. 어이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좀 늦네. 내가 녹화 다 했으니까 뭐. 자, 공식은 내가 관계를 지어줄 테니까 이걸 외우기가 쉬워요. 이 대칭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하고 자기는 완전히 비슷해, 뭔가가. 전기하고 자기가. 공식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한눈으로 이제 전체를 보면서 들어가면 좀 우리가 이제 그 헷갈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전기 포텐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전위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됩니다, 또. 야, 공식 외우기 쉽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지우고 박스를 탁 쳐줄게,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제. 또, 자, 내가 우리 저번에 역학할 때, 일 에너지 할 때, 내가 물리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공식이라고 한 게 있죠, 왜? 세컨드. 그러니까, 퍼스트는 F는 MA고, 세컨드 공식이, 서열 2위 공식이 뭐랬더라? 기억나요? 저번에 왜 기말하기 전에 내가 엄청 많이 이야기 했는데, 그게 무슨, 옳지. W는 델타 K, 맞나? 1 에너지 정리.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도, 봐라, 이 힘하고 얘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전기력이 일을 하면, 뭐가 바뀐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바뀐다. 그러니까 보존력이 일을 하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변환된다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였죠? 세 번째가 바로 전기력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즉 전기력은 보존력이죠. 보존력이 일을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전기력이 한 1이야. 그러니까 맞죠?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이 한 1이니까 우리가 1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이렇게 구하죠. 1은 어떻게 구하죠? Fs죠, Fs. W는 Fs인데 힘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변하면 면적을 구해야 돼, 면적을. 이게 뭐죠? 이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1학년 때는 적분 뭐 크게 안 나오니까 그냥 적어놔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적분,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이게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처음 위치에서 파이널 위치까지. 그러니까 전기력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포텐셜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라. 알겠죠?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거 2학년 때 자세하게 합니다. 적분 관계는. 요 점은 그냥 점이 아니에요. 벡터 두 개를 뭐 한다? 스칼라 곱한다. 우리 1학기 때 스칼라 곱했나? 학교에서. 안 했나? 벡터 할 때. 자, 뭐 모르면 그냥 적어두세요. 어쨌든 전기력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나온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기장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전기 포텐셜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기장의 거리 적분. 자, 그럼 뭐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델타 V가 되는 거라. 어디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만약에 전기장이 일정하면은 이거 그냥 거리만 곱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뭐 델타 V는 ED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ED 있죠, ED. 전기장 곱하기 거리. 그게 뭐죠?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뭐죠? ED가 뭐죠? 이게 전이차인 거라 이제. 전이차. 뭐 평행판 축전기. 우리 좀 여러분 공부할 때 옛날에 평행판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ED다 이런 거. 이런 게 여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을 적어두는 겁니다. 자, 전부 링크가 됐죠. 이렇게 전부 링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전이가 참 골치 아파. 이게 이 전이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자, 계속 가지칙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이의 차이 델타 V 맞죠? 이 델타 V가 뭘 흐르게 하죠? I가 뭐죠? I가 뭡니까? 전류죠. 전이차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라. 이게 돼요? IR. R은 뭡니까? R. 저항이죠. 그 전이차가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요. 또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죠.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전이차가 왜 생기냐? 이 공식 어디 본 적 있어요? C분의 Q 해가지고. C가 뭘까요? C. 이게 평행판 측정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축전기 이야기 나와, 축전기. 이거는 회로고. 맞죠? 회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도 나옵니다. 축전기. 축전기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축전기. 그래서 요 R은 뭐냐면 어떤 전기 저항. 요 R은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알고 있죠? 전기 저항. 근데 요 C는 뭐죠? 이거는 전기 뭐라 하죠? 전기 용량이래요. 전기 용량. Q는 전하량이고. 요렇게 이야기가 막 흘러갑니다. 전기는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요까지. 축전기까지 이제 회로. 축전기하고 저항하고 막 섞여 있는 회로도 있고, 뭐 저항만 있는 것도 있고, 요까지 하는 거가 이제 전기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로 넘어가죠. 자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맨 위에서 볼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가 되겠죠. 우린 지금 맨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제. 전기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내려가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기력이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뭐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색깔을 하나 다르게 한 게 있죠. 빨간색으로 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기장애가. 전기장이 뭐냐?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정체를 알면 쫙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알겠죠? 자, 1학년 때는 어제 그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할게요. 그래서 이 전기장의 정체를 알게 되면 전기력도 딱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전기장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게 이제 장이 뭡니까? 뭐 운동장 할 때 필드 이라죠?
일렉트릭 필드랍니다. 필드. 그냥 공간이야, 공간. 근데 무엇이 만드는 공간이냐? 그거죠.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점입자가 많이 나와요. 점입자. 점입자를 딱 갖다 놔봐봐, 점입자. 우리가 이제 입자는, 자, 뭐, 양성자 같은 거 있죠, 양성자. 전자 같은 거 들어봤나, 전자. 그 다음에 뭐 중성자, 이런 거 있죠, 중성자. 아니면 뭐, 깨알처럼 작은 거, 이런 거. 이런 입자는 뭘 갖고 있습니까? 입자는. 물질이죠, 물질. 뭘 갖고 있죠? 질량도 갖고 있죠. 근데 이놈들이 전하량도 갖고 있습니다, 전하. 전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양성자 같은 거, 맞죠? 얘들은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중성자는 전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갖고 전기장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 그 전하의 양을 뭐라 한다? 우리가 큰 Q로 합시다. Q. 앞으로 전하량의 기호를 스몰 Q로 하든지 라지 Q로 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씁니다. 우리가 질량은 뭐라고 적었나, 문자로. 뭐 스몰 M이라든지 라지 M 이래 적었죠. 영어로 매스죠, 매스. 근데 영어로 그 전하를 뭐라 하죠, 영어로? 일렉트릭 차지라고 해요, 차지. 이렇게 차지. 일렉트릭 차지인데 C라고가 안 적어요, 전하량을. 왜냐면 전기 용량이 또 있잖아요, 전기 용량. 그 뭐 비수 속도도 있고. 그래서 Q라고 적습니다. 자, 어떤 입자가 전하량을 갖고 있다. 자, 얘가 전하량이야, 어떤. 전하량. 근데, 자, 전하의 양은 여러분들이 그 단위가 뭐죠? 단위. C죠, C. 자, 전하량의 단위를 뭐라 하나? 쿨롱이랍니다, 쿨롱. 알겠죠? 이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전하량 단위. 자, 단위가 대문자면 뭐죠? 사람 이름이라, 사람 이름. 알겠죠? 그러면, 자, 1쿨롱은 어느 정도의 전하의 양일까요? 1쿨롱. 1쿨롱은 어느 정도의 전하의 양이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그 양성자. 여러분들 양성자가 전하를 띠고 있죠? 양성자를 이만큼 모아놓으면 걔가 1쿨롱이에요. 플러스 1쿨롱.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양성자 한 개는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양성자 한 개 전하량. 1쿨롱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냥 E라고 하죠. E, 스몰 E. 기본 전하량이라 얘가. 이거보다 작은 전하는 없어요. 또 요거보다 큰 전하는 얼마일까요? 2배야, 2배. 이걸 기본 전하량을 하는데, 이거에 뭐 1.5배 이런 전하는 없어요. 어떤 입자가 있는데, 양성자의 전하량이 1.5배가 있다. 그런 입자는 없다는 거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거는 2배, 3배, 4배. 그래서 양자화가 돼 있다, 전하량이. 질량은 양자화가 안 돼 있잖아요. 질량이 뭐 띄엄띄엄한 값을 갖고 있나? 그건 아닌 거야. 근데 전하는 이렇게 띄엄띄엄합니다. 아, 그거 신기한 거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나요? 밀리컨. 펠리컨이 아니야. 밀리컨.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어쨌든 이런 게 전하량입니다. 자, 그러면 전하가 있어요. 점입자가. 그러면 이 전하 주위의 공간이 바뀐다는 거야, 이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뭐가 성질이 바뀌어 있어요. 이 전하가 이 주위에 공간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 가까운 곳하고 먼 곳하고 뭔가가 약간
차이가 나도록 이 성질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야, 전기장이 있어요. 이 안에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 그래서 그 전기장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이제 또 측정도 합니다. 그 전기장의 크기를 알아보니까 요 공식은 좀 외워둬야 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 비례상수를 K라 하더라. 그렇죠? 이게 바로 정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장입니다. 정입자 주위에. 알겠죠? 야, 이게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주면 돼. 어떤 점전화 Q가 있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생겼더라. 요 K를 뭐라 하죠? 요걸 우리가 전기력 상수라고도 하고, 요걸 최초에 이제 발견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이죠. 쿨롱 상수, 전기력 상수, 쿨롱 상수라고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K를 또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4파이 진공, 입실론 제로는 진공 속에서 전기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약 9.1 곱하기 10에 11승인가? 11성 뉴턴 퍼 쿨롱. 아니다. 자,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글자가 왜 이렇게 굵지? 잠시만, 좀 작게. 자,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게 이제 전기력 상수의 단위라. 11성 마이너스가 아니야. 와. 우리가 여러분들 만릴력 할 때, 만릴력은 뭐죠? 공식이. 만릴력 공식. 그렇지. R 제곱분의 GMM이었잖아요. 그 만릴력 상수처럼 전기력 상수도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라, 이제. 알겠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4파이일까? 여기 4파이. 2파이도 아니고. 왜냐면 전기장은 구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 형태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제 전기장이. 그리고 얘는 벡터입니다, 또. 그 방향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한다? 방향 벡터를 적어줘, 이렇게. R 해트. 이게 벡터 할 때 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얘가 양전하면 어떻게 되죠? 양전하면은 뻗어나가요. 얘가 양전하다.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어떻게 되나? 빨리 뻗어나가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맞죠? 구 형태로 전기장이 퍼져나가요. 알겠죠? 멀면 어떻게 돼요? 멀면 약해져요. 맞죠? 이런 식으로 쫙 전기장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알겠죠? 이 공식 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전기장이 있는가 없는가는. 눈에도 안 보이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 안에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놔보면 돼, 이렇게. 물체를 거기다 놔보면 얘가 떨어지면 여기에 뭐 있다? 중력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중력장이 있어, 중력장. 우리도 공간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놓으면 될까? 여기다가 전하량을 갖다 놓으면은 그 전하가 힘을 받으면 뭐다? 여기에 전기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전하를 갖다 놓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놨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힘은 어떻게 될까요? 밀까요? 당길까요? 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1 곱하기 요거 전하량. 그 다음에 거리 제곱. 크기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밀겠죠. 플러스 1쿨롱은. 마이너스 1쿨롱은 또 당기겠고, 이렇게. 그 여기다가 뭘 갖다 넣어보면 있잖아요. 갖다 놔보면 전기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라,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Q를 곱하면 뭐죠? Q를 갖다 놔봐, 여기다가. 자, Q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점전화 Q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쿨롱의 법칙. 요게. KR제곱분의 QQ, Q1, Q2. 많이 봤지, 이거? 요게 바로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요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기장만 알면은 그냥 Q만 곱하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라, 이제. 이게 전기력인가, 얘가 전기력. 맞죠? 두 입자 간에 그 작용하는 전기력. 알겠죠? 근데 이것도 벡터죠. 벡터라서 이렇게 R 해트 요래 표시하죠. Q하고 라지 Q하고 스몰 Q하고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까요, 당길까요? 부호가 같다.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다. 그럼 밀겠죠.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하는 부호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질량은 마이너스 없죠. 근데 전기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당기고 부호가 같으면 밀고 크기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전화가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이거 뭡니까? 그 고등부 물리 원에 나오죠. 요 공식은.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 하죠. 이걸 갖다가. 쿨롱의 법칙 들어봤어요? 쿨롱이 요걸 발견한 거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서로 힘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요 공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벡터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걸 이용한 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 자, 만든 문제. 이거 겨울방학 때 아마 다 한 사람은 또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지금 미처 공식 못 외운 사람 외워 주시고, 그럼 이 공식을 어디에 써먹느냐?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걸 좀 내가 한번 만든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온라인 친구 잘 듣고 있죠? 자, 근데 맨 끝에, 각각의 끝에 그 전하들이 있습니다. 전하. 자. 자, 초록색 칠한 곳에 점전화가 하나씩 박혀 있어, 이렇게. 초록색 칠한 곳에.
그럼 요 전화량을 내가 지금 그냥 문자로 할게요. 전부 똑같아, 전화가. 크기는 다 똑같아, 이렇게. 아, 여기도 있구나. 좀 갑자기 어려워질란가? 이러면은. 그럼 해봐. 요거 두 군데 있죠? 여기랑 여기랑 전화가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잠시만.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전기장 구해보자. 여기. 자,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을 구해보자. 이 한 변의 길이는 전부 R입니다. R. 얘도 R이고, 얘도 R이고, 얘도 R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6개의 전하가 여기에 만든 전기장을 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이 다 다르겠죠? 그걸 합치면 되는 거야. 벡터 합성하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는 한번 해보자. 자, 헷갈리더라도. 그래서 번호를 내가 매겨볼게. 자,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겨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 전부 플러스입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전부 플러스를 합시다. 오른쪽으로 되겠죠?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나가는 쪽이잖아요. 요걸 선생님이 2를 할게. 2. 알겠죠? 2를 할게. 요 2는 얼마죠? 크기는 2는 왜 이렇게 굵나? K에 R 제곱분의 Q 하면 되겠죠? 요 1번 거리가 1번 전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R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얼마입니까? 5번은 또 어디로, 전기장이 어떻게 되죠? 저쪽 뒤로 되겠죠? 뒤로, 저쪽 뒤쪽으로. 이게 지금 3차원입니다. 크기는 얼마입니까? 2랑 똑같겠죠? 2랑.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2번 점전화가 여기에 만든 전기장. 방향은 어느 쪽이죠? 요쪽이겠죠? 요쪽. 근데 얘는 크기가 좀 얼마일까요? 크기가 얼마죠? 요거에 비해 가지고 얼마 작나? 루트 2분의 2인가? 맞나? 요거.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구나. 맞지? 루트 2R이니까. 그럼 2분의 1이네. 2분의 1 맞죠? 2분의 1,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1번, 2번, 5번이 만든 전기장은 전부 같은 평면상이 있죠? 그렇겠죠? 여기도 있구나. 6번도 있네. 맞죠? 6번. 그럼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 점전화가 만든 전기장은. 얼마죠? 크기가? 3분의인가? 루트 3분의 2인가? 맞죠? 그거는 또 같은 평면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쉽게 합시다. 그냥 1번, 2번, 5번이 만든 전기장을 구해라.
그것만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죠? 1번, 2번, 5번이 만든 거야, 이제. 요 위에 있는 평면에 있는 전하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될 거예요? 1번, 자, 1번 전하, 2번 전하, 5번 전하가 여기에 만든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전하, 2번 전하, 5번 전하가 여기에 만든 전기장의 크기. 그걸 우리가 내가 토탈이니까 TOT. 어떻게 됩니까? 요 1번과 5번이 만든 건 수직하죠. 그럼 여기 코사인 45도로 해가지고 2배 해준 다음에 요 2분의 1 요거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그 다음에 또 2에다가 코사인 45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인가? 맞지? 그거를 몇 배 해주면 되죠? 2배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2에 2가 되고, 맞죠? 근데 요 2는 또 요거니까 K에,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 루트 2 R 제곱분의 라지 Q. 이래 된다는 거죠. 크기가. 이해되지? 그럼 요 2하고 요 2하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합벡터 해야 되니까. 벡터 3개를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2가 있고 또 여기도 2가 있고 또 이쪽으로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벡터 3개를 합치면은 이쪽 방향으로 하나 나오겠죠. 그게 이건 거야,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건 지금 안 한 겁니다. 밑에 끝까지 하면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대각선 방향. 자, 전기장은 좀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자가 여러 개일 때는 각각의 입자가 만든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그걸 방향으로 합쳐주면 돼요. 알겠죠? 방향 벡터를 합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문제를, 이런 게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문제를 하나 또 한번 내볼게. 자, 두 번째는 이게 어디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 있는 문제. 어문.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 이게 어문이 뭐지? 그렇긴데. 이게 어디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라, 이제. 공간에 보니까 전기장이 있어,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있어, 이렇게. 요렇게 생긴 전기장은 균일하나 균일하지 않나? 균일한 겁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거는 균일한 건 아니죠. 뭐 여기 플러스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균일한 거 아니냐? 거리에 따라서 작아지죠. 근데 이거는 거리에 따라 똑같아. 이런 전기장이 있다 해보자. 이런 전기장은 어떻게 만들죠? 균일한 전기장은 평행판으로 만들어요. 맞죠? 평행판으로. 자, 이런 전기장이 있다 해봐. 근데 여기에 어떤 점전화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점전화가 있는데, 얘를 실로 매달아 가지고 실로 요렇게 매달아 놨어요. 요렇게. 여기 이제 천장이 있는데 천장에다 딱 묶어 놨어. 그리고 얘가 전하량이 이제 플러스 Q야. 플러스 Q. 그리고 여기에 또 중력이 있어. 중력이. 여기 이제 얘는 또 어떤 입자니까 질량도 갖고 있겠죠. 얘의 질량이 M입니다. 그러면 이 연직면 사이에 요 각이 어떻게 될까요? 요 각. 요 각이 도대체 얼마만큼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겠죠? 왜죠?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으니까. 자, 이거 역학하고 짬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해라? 탄젠트 세타를 구해라. 이 각이 얼마큼 간 거 탄젠트. 중력도 있는 거야, 아랫방향으로. 자, 이거는 중력 있고, 또 뭐 있어? 전기력 있고, 맞죠? 답에는 전기장 2가 들어가도 됩니다.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이건 실입니다, 실. 전련된 실입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전련실. 자, 그러면 전기장이 커질수록 각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는 구해보면 됩니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자, 뭐 답 나온 사람 좀 나왔어요? 뭐라고? Q2분의 mg. 어때요? Q2분의 mg. 그러면은 2가 크면은 반대로 적었어요? 그건 알아봐야 돼. 요래 적으면 전기장이 커지면 각이 작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뭔가 상식이 안 맞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아마 이래 되면 전기장이 커지면 각이 커진다. 질량이 커지면 각이 작아진다. 요라면 좀 우리 상식하고 좀 맞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와서 어떻게 이래 나왔는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학에서 이제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힘의 평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어떤 거? Q2라는 힘을 받죠. Q2. 이게 전기력이라.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이제 mg라는 이제 중력을 받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 받죠? 장력이라는 t를 받죠.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맞죠? 요각이 세타니까 t에다가 사인 세타 하면 뭐랑 똑같죠? q2랑 똑같죠? 분해해가지고. 힘의 평형이니까. 그 다음에 t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랑 똑같다? mg랑 똑같죠? 두 식을 쫙 나눠보면은 이제 탄젠트 세타는 바로 mg분의 q2 이렇게 되는 거죠. 답에 2가 들어가도 돼요. 이 경우는 2를 줬기 때문에. 또 요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알겠죠? 야, 벌써 55분 지났네. 진짜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지? 그러면 또 조금 우리가 좀 휴식 좀 취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진도를 그 수준을 약간씩 올려봅시다. 자, 한 문제 더 합시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또 만들어 볼게요. 만문. 자, 이번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떤 양성자 같은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플러스 2 이런 걸 우리가 양성자예요. 양성자. 자, 양성자를 쏘았습니다. V0로. 맞죠? 쏘았어요. 자, 쏘았는데 보니까 아랫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 전기장 2가 형성되어 있고 또 잠깐만 이 방향을 갖다가 그 아래로 하지 말고 위로 할게. 위로 내가 미안합니다. 다시 화살표를 그려봅시다. 미안. 위로 하자. 위로 일단. 자, 위로 했는데 아랫방향은 또 뭐 있죠? 중력이 있죠. 중력. 자, 중력하고 전기력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알겠죠? 반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또 아래도 요렇게 판이 하나 있어요. 판. 어떤 판이야. 판.
이런 걸 무슨 판? 평행판이라 하죠. 그러면 이 밑에가 풀었을까요? 위에가 풀었을까요? 전기장이 위로 됐으니까. 밑에가 플러스가 되겠죠. 밑에가. 이렇게 양전항 밑에 쫙 깔려 있으면은 요 판 사이에는 뭐다?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위에는 마이너스가 쫙 깔려 있습니다. 판에. 이런 건 이제 평행판이라고 그래요. 평행판. 이런 상태에서 양성자 한 개를 싹 집어 연결한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어디로 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휘겠지. 느낌이 어디로 휠 것 같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 질량에 따라가지 맞죠? 이게 만약에 전기력이 중력보다 세다면 어떻게 되죠? 전기력이 더 세다. 그럼 어디로 휩니까? 위로 휘겠죠. 왜냐면 전기력은 이제 위로 받겠죠. 위로. 중력은 이제 뭐 무조건 중력장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방향으로 이제 중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기력이 일 경우 전기력이 훨씬 셉니다. 중력보다. 중력은 진짜 전기력에 비하면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중력은 너무 작아요. 자, 그렇다면, 자, 전기력이 더 세다. 그리고 요 위에 판에서부터 요 양성자를 쏘아준 요까지 거리가 D입니다. 그리고 요 판의 그 길이 있죠? 판의 길이를 내가 L이라 할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판에, 야, 부딪힐 때 할 때 디귿이나 시읒이나, 이거 맞나? 맞죠? 이거 맞죠? 맞나? 그렇기 위한 최소 속력 V0를 구하라. 야, 디귿이나 지읒이나 나 모르겠다. 지읒이야? 지읒이야? 이런 느낌이 이상한데 지읒 쓰니까. 뭐라고? 지읒 맞아? 하나 배웠다. 자, 알겠죠? 얘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휘지지만은 이게 빠져나오겠죠? 너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휘갖고 딱 부딪히겠죠? 그러면 적당한 V제로를 찾아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탁 통과하면 되겠죠, 여기에. 그렇지, L까지 가게. 이게 역학하고 또 짬뽕 되는 거죠. 얼마를 써야 될까요, 저걸? 문자로 한번 풀어보자. 자, 전기력하고 이제 중력 중에 전기력이 더 세니까 힌트 주면 바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써가지고 무슨 운동이죠,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 중에서 포물선 운동 들어봤나? 포물선 운동 하는 거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휘어지겠죠, 궤도가. 휘어가지고 쫙 여기 탁 살짝 통과하면 되겠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 포물선 운동. 전기력의 그 가속도가 M1분의 Q인가요? 그런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얘가 힘을 이제 봐라. 힘은 어디로 받아, 얘가? 자, 내 힘만 표시해 줄게. 얘가 지금 막 이렇게 간다 합시다. 요 순간 있다 합시다. 위로는 뭐 받죠? Q2라는 전기력 받잖아요. 전기력 항상 전기장과 방향이 얘가 양전하면은 똑같고 얘가 음전하면은 반대로 힘을 받죠. 마이너스 Q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로 이제 중력을 받아요, 이렇게. 그럼 R자임이 어떻게 됩니까? F는 MA에서. R자임은 어떻게 되죠? Q2 마이너스 mg 이것이 뭐다? MA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MA.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나와요. 이
양성자의 가속도. 그 n분의 q2 마이너스 g라는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전기력하고 중력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도 휘지 않고 직선 운동 하겠죠. 직선 운동 맞죠? 같으면 문제에서 그려낼 수도 있겠죠. 얘가 휘지 않기 위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그럼 Q분의 mg 그러면 되겠죠. 전기장하고 전기력과 중력이 같으면 힘이 평형이 돼서 안 휘고 직선 운동하는 거죠. 이제. 자, 여기서 답 나오는 사람 있어요? V0. 자, 요런 유형이 좀 그나마 좀 출제가 됩니다. 뭐 요런 유형은 좀 역학하고 짬뽕된 거 있죠. 그러니까 중력하고 전기력하고는 거의 식이 똑같아요. 왜냐면 mg라는 거랑 q라는 거랑 공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뭐 누구 뭐 답 나왔으면 말해요. 답이 왔구나. 오, 야, 역시. 자, 답이 이렇게 된답니다. 왔습니다. 루트를 씌울까요? 루트 EMD분의 바깥에 L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L이 바깥으로 나오나? 잠깐만 단위를 한번 맞춰볼까요? 아, 나오는구나. 맞아 나온다. 아, 맞아 나온다. 요 정도만 되면 정확하게 요로 살짝 그 최소한도로 안 부딪히고 살짝 빠져나올 수가 있다. 요거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요거보다 작으면 탁 부딪히겠죠. 일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답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D는 뭡니까? D는 2분의 1 AT 제곱하면 되죠. 요거 이해돼요? 위쪽 방향으로는 이거 뭐 자연학과랑 똑같죠. 우리 중력할 때, 포물선 할 때. 맞죠? 처음에 시간이 0일 때는 윗방향 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 그냥 이렇게 쫙 등가속도로 그냥 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L은 뭡니까? 이거는 V0 T 요거 이해돼요? 요거는 수평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맞죠? 요 두식 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봐. 그럼 2분의 1, 자, A가 아까 뭐였더라? 요 그냥 집어엽시다. 그냥 우리 편하게. 자, 그 다음에 T는 또 뭐죠? 여기서 V0분의 L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V0를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까? 이제부터 계산이죠. 요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 뭐죠? 요게 뭐죠? 요게 이제 우리가 공식이고. 공식 적용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또 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또 우리가 F는 QE 이용하는 걸 또 낼 수 있죠. 이 경우는 뭐죠? 전부 다 전기장이 어떻습니까? 균일하죠. 두 개가 전기장이 균일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전기장 파트에서는. 다양하게 응용해서 낼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물리는 이제 응용력입니다. 시험 잘 치려면. 그리고 또 계산도 잘해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위로 또 올라가 보자. 우리가 뭐 하다 왔죠? 지금 요거 하다가 지금 내려온 거죠. 전기장하고 또 전기력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전기 그 장하고 전기력, 그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죠. 정전기 유도.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 전기에는 이제 이 스타일이 이제 전기장, 점전화가 만든 전기장 구하는 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균일한 전기장을 주고 뭐 또 역학 문제랑 결합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는, 나는 아까 PDF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내가 다 설명한 겁니다, 보면은.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좀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내가 풀이는 그 카톡으로 내가 좀 날려줍니다. 또 카톡으로 내가 줄게요. 복사 안 하고. 문제 얼마 안 되네. 일단은 이제 초반이니까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하고, 이제 학교 수업 들어가면 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전기 유도를 한번 봅시다. 정전기 유도. 그것도 여기다가 그냥 설명해 줄게요. 간단하게. 정전기 유도는 근본적으로 전기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전기력. 자, 여기 옆에다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한번 해봐. 정전기 유도는 좀 공식 같은 거는 좀 별도로 좀 없고 그래요. 좀 크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정전기 유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체. 그 다음에 이제 부도체 이야기 있어요. 부도체 좀 이따 합시다. 자, 여기에 어떤 도체가 있다고 생각해봐. 도체가.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 막대, 어떤 뭐 유리 막대 같은 거 생각해요. 유리 막대. 여러분들 유리 막대를 헝겊으로 막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얘가 전기를 띠죠. 정전기를 띠죠. 우리 책받침 머리에 막 이렇게 막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에 책받침에 막 정전기가 생기잖아요. 그걸 마찰전기라고 해요. 마찰전기. 그래서 유리막대를 헝겊 같은 걸로 막 문지르면은 이 유리막대가 플러스로 막 됩니다. 얘가 이렇게. 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헝겊으로 막 유리막대를 문지르면은 유리막대에 있는 전자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헝겊적으로. 이해되죠? 처음엔 중성이었었어요. 그럼 헝겊적으로 유리막대에 있는
전자가 막 빠져나간 거야. 유리는 도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 놓고 도체에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접근하면은. 도체는 뭐가 많죠? 자유전자가 많죠. 자유전자가 많아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중성이었었는데, 그렇지, 오른쪽으로 뭐가 쏠리죠? 전자가 막 일로 쏠리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그럼 왼쪽에는 전자가 모자란 쪽은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양성자는 움직일 수 없죠. 전자가 일로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런 걸 정전기 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대전체죠. 이런 거 갖다 뭐란다? 이런 걸 대전체로, 대전이 전기를 띠는 물체, 대전체.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은 도체는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반대의 전하로 유도가 되는 거죠. 맞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이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 이 내부의 전기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내부의 전기장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 E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는? 도체 내부에. 자, 유도된 거에 의한 전기장은 어느 쪽이죠?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유도 전하량에 의해 가지고 생긴 전기장은 오른쪽이죠. 이해돼요? 근데 대전체도 전기장을 만들죠. 왼쪽에. 여기에. 대전체가 여기에 만든 전기장은 얼마일까요? 어디 쪽일까요? 왼쪽. 딱 같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도체는 전기장이 무조건 0입니다. 도체 내부는. 항상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다. 알겠지?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대전체에 의한 전기장과 이 정전기 유도에 의한 전기장이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합치면은 전기장이 0이 되는 거란 점. 알겠죠? 이런 걸 정전기 유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 대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알까요? 그걸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 검전기죠, 검전기. 검전기로 이 대전체의 전하가 양전하는지 음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라, 이제. 지금 내가 유리막대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를 잠깐 갔다가, 이제, 부도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도체. 부도체도 전하가 없는데, 정적이 유도가 돼요, 부도체도. 자, 먼저 그러면, 검전기 이야기를 한번 보자. 검전기 이야기. 검전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검전기는 뭐 요래 생겼죠? 내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금속판이 있고 요 안에는 뭐 있죠? 요 벌어진 거 이거 금속박이 있죠. 금속박. 자, 이 현재 이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얘가 전하를 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얘가 전부 마이너스 대전돼 있다고 해봅시다. 위에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 근데 어떻게 이 검전기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시키죠? 전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 방법 있나? 옳지, 옳지. 손가락 대한 다음에 뭐 대전체를 먼저 치우고 손가락 치우고 막 그렇게 하면 되죠. 또 한 가지 있다. 시험 방법.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쫙 퍼지는 거죠,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로. 일단은 이렇게 뭐 검정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걸 안다고 합시다. 자, 이래 놓고 여기 대전체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 알아맞히 봐. 대전체를 접근시키니까 이 금속박이 예를 들어서 더 벌어진다. 이렇게. 자, 더 벌어져요.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왔는데 금속박이 더 벌어져. 그렇다면 얘는 무엇으로 대전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이고 잘하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는 거죠. 왜죠? 얘가 마이너스 가까이 오면은 얘들을 더 일로 밀어여쳐. 이쪽으로. 맞죠? 서로 이제 청력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들을 막 일로 밀어넣는 거야. 전자만 이동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박이 벌어지면 얘는 무엇으로 대전되어 있다? 그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는 거죠. 대전된 대전체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금속박이 만약에 오므려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있는 전자가 위로 막 쫙 딸려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가 왔구나. 이리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검정기 자체를 음으로 대전하는 방법은 손가락 갖다 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 이야기 한번 볼게. 자,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음으로 대전시킬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대전체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얘들이 쫙 벌어지겠죠? 근데 얘들이 잠시만, 마이너스. 얘가,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아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죠? 플러스죠. 그럼 얘는 여기는 플러스가 돼 있겠죠? 저 요대로 있는데 손가락을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요 대전체랑 반대쪽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반대쪽에다가. 그러면 요 금속판에 있는 것들은 전자들은 못 도망가. 왜 못 들어가죠? 못 도망가죠. 여기 대전체가 잡고 있잖아요. 대신에 요 뒤에서 손가락은 땅에 붙어 있죠.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잖아. 전자가 타고 살짝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살짝 들어와가지고 얘들을 꽉꽉 채워줍니다. 빈자리를. 그래갖고 얘가 싹 오므려들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딱 붙이면.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더 들어왔죠. 안쪽으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뭐 하죠? 그 다음에 손가락 먼저 치워야 되나요? 이제 대전체 먼저 치워야 되나요? 대전체를 치우면은 안 되겠죠. 대전체 치우면 얘 전자가 싹 또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손가락 치우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떼고. 자, 손가락 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있고, 이 밑에는 중성이죠. 맞나? 얘는 아직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가.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대전체. 대전체 제거.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요 위에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돼요? 또 쫙 퍼집니다. 전자가. 남아돌던 전자가 밑에까지 딱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전체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대전체를 그 음전화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아,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전체가 이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물리고 물리지,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사람들, 과학자들이 이제 그게 이제 있는데, 그 대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질마다 그 막 문지르면은 어떤 것이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쫙 그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스가 되기 쉬운 물체하고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물체를 나열한 것이 있는데, 첫째, 자, 털가죽, 상아, 유리, 명주, 그 다음에 나무, 고무, 에보나이트, 뭐 이렇게, 쌤 이렇게 몇 가지만 외우고 있어요, 지금. 저, 털가죽,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뭐, 유리막대 같은 건 에보나이트. 그러니까,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하고 문지르면 어떻게 되죠?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털가죽은 플러스. 에보나이트는 전자들이 막, 털가죽이 있던 전자들이 에보나이트로 온다는 거라, 이제. 이건 상아, 유리, 명주, 나무, 고무. 이렇게 쫙 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하면 더 막 마찰 전기가 많이 생겨요. 요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또 알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 이게 정전기 유도. 그리고 또 이렇게 대전체 안에는 전기장이 0이죠. 그걸 정전기 차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번개 칠 때 자동차 안에 들어 있으면은 좀 안전하다고 안 그러나? 맞지? 그게 이제 그 자동차 뭐죠? 쇠로 돼 있잖아, 자동차가. 그 쇠가 전기를 정전기 유도를 만들어 가지고 차 안에는 전기장이 0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차 안은 안전한 거야, 이제. 이건 만약에 번개 치는 데서 차 외부를 많이 치면 감전되나요? 번개가 그 차에 떨어지는 순간 만지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안 떨어지는 순간에 만져도 괜찮아요. 맞죠? 번개가 그 차 안으로 떨어질 때는 막 벼락을 맞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 괜찮다는 거야. 맞죠? 그 쇠 표면으로만 타고 막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EMP 폭탄이라고 있는데, 그 폭탄이 뭐 어떻게 터지는 게 아니고 강력한 전자기파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 번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 같은 것이 막 다 망가져. 너무 강력해가지고. 전기장이 막 컴퓨터를 치고 들어오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전자들이 확 Q이라는 힘을 받잖아. 그럼 얘들이 회로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차가 전기차거든요. 그래, 우리 집이 지금 고성에 있잖아요. 그 좀 산에 가까워. 그리고 전부 주위는 논이야, 논. 벼락이 엄청 쳐, 우리 집에. 천둥 번개가 뭐 시소 때도 없이 막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 그 전기 충전기가 번개가 멀리서 쳤는데 우리 집 전기 충전기가 그냥 몇 번 망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전기 충전기가 이렇게 보통 어떤 충전기 함이 있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지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전자들로 막 휘저어가지고 회로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제. 번개가 쳐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쇠로 된 어떤 그 상자에다 여놓으면 안전해요. 도체 같은 쇠로. 그럼 그 안에는 전기장이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장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야. 뭐 번개한 전기장이 와도. 그래갖고 이제 요즘은 어쩌냐면 이제 아예 내가 코드를 뽑아 놓습니다. 그 고치는 분이 와가지고 전기 회로를 그냥 차단시켜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정전기 차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도체에도 정전기 유도가 돼요. 부도체. 자, 그 이야기 좀 가봅시다. 자, 지금 도체는 이제 이런 얘기고, 도체는 주로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자, 두 번째. 부도체는 전자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고무 같은 게 있다 해봐. 고무는 부도체죠. 근데 여기에 어떤 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접근시켜 보자. 지금 내가 여기 뭐 몇 개, 5개 걸어놨죠? 5개? 그럼 내가 그냥 이게 대전된 전화량을 뭐 내가 5개 걸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부도체는 뭘로 여기가 대전될까요? 마이너스로 대전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뭘로? 플러스로 이렇게.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전이 되죠? 어떻게 대전되냐면 원래 그 원자는 이렇게 중성이죠. 가운데가 핵이 있고 주위에 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막 형성돼 있죠. 전자가. 근데 전자가 현대 양자 물리에 가면은 전자가 구름 확률 구름으로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률 구름으로. 그래서 이제 외부에 전기장이 없으면 얘가 중성이야, 중성. 근데 자, 전기장이 왼쪽으로 탁 들어온다 하죠. 이렇게. 지금 얘는 전기장을 왼쪽으로 만들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막 여기도 만듭니다. 그러면 중성이었었는데 양성자는 못 움직이죠. 전자구름이 이쪽을 쏠립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전기장과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전자들이 양성자에서 양성을 못 움직이니까 이제 크기도 하고 전자구름이 오른쪽으로 쏠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른쪽이. 이해돼요? 이게 이제 전자구름인데 확률구름, 확률입니다.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전기장에 싸고면은 전기장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갖고 오른쪽으로 전자구름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요. 이해돼요? 이런 현상을 뭐라냐면 유전 분극이라 분극. 극이 분리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더라도 원자 자체가 찌그러진 거야, 얘가. 이렇게.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됩니다, 여기도. 여기는 몇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유전분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이 부도체 오른쪽은 맨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처럼 이제 착각을 일으키고 맨 왼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0일까요? 아니죠. 0은 아니겠죠. 도체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대전체가 만든 전기장하고 그 정전기 유도가 만든 전기장이 똑같았는데 이거는 뭐 보세요. 왼쪽에 보니까 플러스가 있죠. 그러면 유전 분극에 의해서 생긴 전하량 맞죠? 이 유전 분극 전하량 유전 분극에 의한 전하량 오른쪽은 마이너스죠. 그럼 유전 분극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죠?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요거를 유전 분극에 의한 전기장이라 가지고 내가 EU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외부 이것도 이제 외부 전기장. 요걸 외부 전기장, 외부 전기장. 외부 전기장. 요걸 갖다가 2에다가 뭐랄까요? 외라 할게요. 요걸 갖다가.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옵니다. 전기장은 막 쫙 퍼져갑니다. 여기까지. 이 부도체 내부까지 와요. 그럼 얘는 이렇게 왼쪽이겠죠. 왼쪽. 좀 길어요. 얘가. 왜냐면 대전체가 더 세. 얘는 5개인데 얘는 3개뿐이 안 되죠. 일부러 내가 조금 그린 거야. 요거에 비해 가지고. 요거를 2의 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전기장은 뭘까요? 부도체 내부의 진짜 전기장. 0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외부의 대전체에 의한 전기장에다가 유전 분극에 의한 전기장 빼면 되겠죠. 알겠죠? 빼면 되겠죠? 빼면 되겠죠? 도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가 같아가지고 0이 됐죠. 도체는. 근데 부도체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니야. 얘가. 그러면 0이 아니면 그럼 얼마라는 거죠? 야, 이거 여러분 그냥 그러냐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알고 보니까 외부 전기장을 카파, 이거 K라고 안 하고 카파라고 읽어주세요. 카파. 자, 이 카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유전상수라고 그래요. 뭐 이상한 문자가 많이 나오지 뭐. 그러니 하세요. 알겠죠?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자꾸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이걸 유전상수라고 해요. 그 부도체마다 유전상수가 다 측정이 돼 있어요. 부도체마다. 뭐 고무도 측정이 돼 있고 유리도 부도체죠. 유리도 측정이 돼 있고. 근데 이 유전상수는 항상 1보다 큽니다. 항상 1보다 커요. 얘가. 그래서 부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이렇게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이것도 하나 딱 박스 치워주세요. 외부 전기장과 유전 분극에 의해 생기는 전기장의 빼기인데 빼면 되는데 그 결과가 외부 전기장을 유전상수로 나눈 것만큼과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도체 같으면은 유전상수가 얼마라는 거죠? 도체. 이 시기에 하면은 도체 같으면 유전상수가 얼마일까요? 카파 값이 얼마일까요? 도체라면 0? 무한이죠. 무한이죠. 맞지? 무한이 되면 0이 되잖아, 얘가. 맞지? 도체는 유전상수가 무한이야, 무한. 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카파는
그 유전 분급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알겠죠? 카파가 크면 그 외부 전기장과 거의 비슷해져요. 그만큼 유전 분급을 잘한다는 거야. 카파가 그 유전 상수가 크면은 그런 거죠. 그 유전 상수가 작을수록 유전 분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1보다는 큽니다. 제가. 자, 알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그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라고 그래요. 자, 요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유전상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양성자 같은 점전화가 하나 있다 해보자. 뭐 이 전화량이 Q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이 얼마였더라? 아까 이거는 점전화니까 얼마죠? R 제곱분이 뭐였죠? Q였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은 게 뭐였더라? 이거 K였죠. 전기력 상수. 자, 근데 K는 또 내가 아까 뭐라고 적었나?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적었죠? 자, 요거 기억나죠? 요게 점전화가 만든 전기장. 근데 여기 입실론 제로가 뭐냐? 이거는 진공에서 진공. 지금 이 점전화가 진공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진공에서 이걸 유전율이라고 그래. 유전율. 진공에서 유전율. 전기장의 대표적인 상수입니다. 입실론 제로가 전기의 대표적인 상수.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전화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지금 이게 진공입니다. 진공일 때는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를 해주면 돼. 근데 점전화가, 자, 여기는 이제 진공이고, 자, 물 속에다가 점전화 Q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자,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은 이거랑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조금 작아질 것 같아요. 진공보다 작아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죠? 느낌이. 얼마큼 작아질까? 바로 진공에서 유전율이 얘가 커져요. 얼마큼 커진다? 카파베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유전상수만큼 커져요. 카파 알겠죠? 그러니까 물로 들어가면 물의 이 유전상수가 그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카파 값이 물은 80인가 그래요. 80. 야, 진공보다 80배나 크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요 카파 입실론 제로를 요거를 유전체. 그 부도체하고 유전체는 비슷한 거야. 알겠죠? 앞으로 유전체 말 많이 씁니다. 유전체. 유전체 내부의 유전율이다. 보통 이걸 그냥 입실론이라고도 적습니다. 그 물에서 하면은 전기장이 이만큼 작아져요. 물은 왜 그럴까요? 물은 또 그 산소 그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죠? 물은 분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 어디가 플러스죠? 그 얘도 분극이 돼 있죠. 물 분자가 여기 딱딱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전기장을 갖다가 살짝 줄여줘요. 그래서 전기장이 작아져요. 알겠죠? 극성이 있는 물질에다 집어주면 이렇게 전기장이 줄어듭니다.
80배나. 자,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이게 진공 유전율이 이제 전기장의 대표 상수라고 그랬죠. 그럼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 대표 상수. 요거는 그냥 참고로. 자, 여러분들 한번 대봐봐. 자, 그 중력은 대표 상수가 뭔가 알아요? 중력. G입니다. G. 와, 만리의 상수. 그 다음에 또 입실론 제로는 전기에서 대표 상수야. 전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자기할 때 대표 상수는 뭐냐면 뮤제로. 진공 투자율. 자기. 자, 요거는 전기. 요거는 자기. 여러분이 앞으로 뭐 엄청 봐야 될 거야. 요거는 뮤제로 뭐 이거는 뭐 2학년 때 뭐 아주 지겹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상수가 있죠. 상대성 이론. 뭘까요? C. 상대론 C. 그 다음에 또 혹시 그 H가 뭔가 알아요? H. 플랑크 상수. 와. 이거 양자 물리. 요건 상대성, 상대론. 양자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그 학원 이름 뭘까요? 볼츠만 상수. 이거는 뭐죠? 통계 연력학. 그 연력학. 이거는 이제 그 역학, 그 힘, 중력. 뭐 대충 이런 그 대표적인 상수가 있어요. 맞죠? 그 상수만 연구하는 또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건 나중에 연구할 건데 전기하고 자기의 상수를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한 다음에 이걸 루트로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컨으로 딱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C라는 거죠. C. 광속, 빛의 속도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자기파인 전자기파. 알겠죠? 전기의 대표적인 상수랑 자기의 대표적인 상수가 빛을 만드는 거죠. C. 상대성 이론의 대표 상수. 30만 킬로, 맞죠?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 이제 빛이죠. 빛의 속도야, 얘가. 계산해 보면은. 엄청 신기하죠? 이걸 누가 알아냈죠? 그 유명한 맥스웰. 야, 맥스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실론제로 이야기하다가 이걸로 좀 샜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대표 상수들이 그 아주 중요한 거죠. 양자로는 이거 H가 얼마인가 알아요? 그 숫자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단위는 주얼 세컨드. 야, 10의 마이너스 34승. 이게 진짜 상상이 되나? 이거 0 아니야? 그냥 0. 거의 0에 가깝잖아요. H를 0으로 두면은 양자역학이 싹 그냥 사라집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뉴턴 시대에는 H가 0인 줄 알았어요. H가 0이 아니야. 와, 그랬더만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미시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야.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문명이 탄생하게 된 거죠. 물론 뭐 전자기 이론도 그 현대 문명을 일으켰지만.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됐어. 오늘은 좀 첫 타임이고 해서 요 정도 하고 마칩시다. 자.
자, 앞으로 또 열심히 또 해봅시다. 그 과자 더 가져갈 사람 가져가요. 자, 온라인 친구도 수고했어요. 그래. 더 열심히 해봅시다.